한쪽으로 남편이 급여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양육을 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형성재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보통 이 재산 내가 다 벌어서 샀다 하면서 이게 내 것이다 주장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요즘은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이제 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발제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 다른 일방에 대해서 본인 생활 기간 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혼이 성립한 때에는 반드시 재산분할이 전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재산분할은 통상적으로 법에서 이혼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된다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혼 소송 기간 중에 법원에서 재판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칠 경우가 드문데, 협의이혼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협의이혼만 확정하고 재산분할 다음에 하지 하다가 기간인 2년을 놓치게 되는 거겠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간에 이혼이 확정된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이혼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을 할 때는 이것저것 본인들이 협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은 1차적으로 쌍방이 협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방 협의하도록 규정 때문에 이제 반드시 법원에서는 재판 이혼을 할 때도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대부분의 이제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분명히 드러나지만은 급여 생활자 아닌 개인 사업자라든가 재산을 철저히 분리하는 부부도 요즘 많다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상대방을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재산 명시 절차 또는 재산 조사 절차를 거쳐서 어느 정도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때 조정을 거쳐서, 조정을 통해서 재산분할 된다면 협의로 끝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조정에 의해서도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 분할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할 수밖에 없는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혼인 기간 외에 형성 재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을 받았거나 이제 혼인 전에 정해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특유 재산을 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분할 대상이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재산 분할 대상에 다툼이 되는 경우가 혼인 생활 기간 중에 당사자 일방에 상속을 받은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상속 재산 받은 재산이 재산 분할이 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상속을 받은 시점이 최소 5년, 10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시기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금액수는 소송이 끝나는 시점, 즉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재판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조사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삼는다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할의 협의가 없는 것이고, 이처럼 2년 내에 분할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 받지도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입니다. 한쪽으로 남편이 급여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배우자는 양육을 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형성재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보통 이 재산 내가 다 벌어서 샀다 하면서 이게 내 것이다 주장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요즘은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이제 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되는 게, 남편이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는 경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산을 모두 이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법인 재산은 남편 개인이 대표 재산을 하더라도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분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은 분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재산, 채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해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대출 7억 받았다. 그러면 실제 가치는 3억이죠. 나눌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분할할 때는 우선권에 있는 은행 그 담보되어 있는 7억을 빼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 공동으로 분할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담보도 내가 안고 3억도 내가 가지고 그렇지만 원래 3억에 대해서 분할 1.5억을 대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되는 것이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별거를 가지고 장기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별거 이전까지 공동으로 형성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지 별거한 이후에 발생한 재산은 각자 재산으로 해가지고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이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하고 확정 다 되고 재판을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산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2년 내라면 추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변호사의 능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가장 착오를 하시는 것이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바람을 피게 되거나 뭐 큰 잘못을 하게 되면 한 푼도 안 보내고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법률상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바람을 피거나 그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보상 문제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약정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갖고 받은 돈을 어떻게 하기로 이제 협의 이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공명도 쓰고 다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랬는데 갑자기 협의 이혼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협의 이혼 당시에 작성했던 공명영사 효력이 있느냐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우리나라도 이제 뭐 프랑스나 서양식처럼 이제 동거를 많이 하고 되어 있는데 동거를 했을 경우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느냐 위자료가 발생하느냐 똑같이 발생합니다. 사실혼을 갖다가 깨트리게 되는 책임 있는 자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묻고 있고 또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했던 공동재산들은 법률상 이혼과 같이 동일하게 기여도를 판단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그것도 기간이 이제 10년 정도 됐을 경우는 50대 50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의 과정에서 이제 재산분할을 대상이 뭔지, 그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기여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찾는 게 변호사의 능력이고 얼마나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가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이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 발열정의 가사센터를 찾아주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하신다면 이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상 법무부 발열정의 이우덕 변호사였습니다.